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시군과 함께 만반의 준비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5일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도와 시군의 대응 계획을 보고받은 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 과잉 대응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재난 대응 매뉴얼을 철저하게 적용해 대응해야 한다라며 특히 농수산 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지역에 최대한 신속한 사전 안전 조치를 실시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태풍 링님 북상에 따른 선제적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하고 오는 6일부터 현장 상황 지원관을 시군에 파견,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태풍이 지난 2012년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던 태풍 볼라벤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해 취약 지역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도는 지난 4일 오후 김일겸 행정일부지사 주재도시국장 및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관련 부서와 시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내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강풍 피해에 대비해 도심 지역 건축물 간판 및 옥상 제형물,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에 대한 제거 및 결박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등 31개 시군,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 과실 등 유실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4개 시군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2,536개소 및 가림막 등 전도 방지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내 수면 양식장 481개소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고 어선 등 선박 1,825척을 결박하는 등 현장 안전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차량 침수 우려 지역 44개소와 침수 우려 취약도로 57개소를 통제 조치하는 한편 배수 펌프장 210개소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뉴스. 경기도와 화성, 평택, 오산, 이천, 안성, 여주 등 경기 남부 권역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오석재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미세먼지는 경기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각시만의 문제도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정부, 국가 단위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공동한 인조사, 공동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싸게 생산하고 싸게 쓰면서 좋은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배출 시설을 강화하면 생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들이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좋은 삶을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미세먼지 문제를 온갖 영역의 작은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중첩돼 있는 문제로 규정하며 오는 10월 충남도와의 협약 체결 계획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충남도에서도 최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10월에 경기도와 충청도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시장들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경기 남부권역시가 적극 나서주면 경기도도 충남도와의 협의, 중국을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예산 확대 발굴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남부권역 6개 시는 중앙정부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해결 현안 건의 및 대책 수립 요청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나간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해결 및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대책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 및 기여도 조사 공동 추진,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적극 추진,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상호 교류,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정례회 등이다. 이처럼 도와 6개시가 경기 남북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저감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권 미세먼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충남 화력발전소 문제 등 광역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고자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농도를 2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서 오는 2022년까지 1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까지 33%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워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4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조 7,67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다음 뉴스. 올해부터 경기도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버스 이용객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도는 서울 등에 비해 버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것이 일반적인 도민들의 인식이라면서 편의성, 쾌적성, 안전성 증진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 등 서비스 개선 사업을 다각도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올해부터 광역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 7,495대에 우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마을버스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188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도내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 36곳을 대상으로 60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차감시설, 냉난방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서울 지역 광역버스 이용객을 위한 G버스 라운지 조성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서울의 대부분 광역버스 정류소가 쉘터 용량을 초과하고 있고 비가림 시설 부족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논현, 사당, 잠실역 등 거점적 유소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G버스 라운지는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상가를 임대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 이용객들을 위한 대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어 및 일자리 상담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쾌적성 증진 차원에서는 도내 시내버스의 차량 청결도와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해 스팀 세차 및 소독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3,200대를 대상으로 1대당 소독 스팀 세차비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12억 8천만 원의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투입된다. 올해 광역버스 2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용 만족도를 모니터링해 단계적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258명의 도민 서비스 평가단을 활용해 좌석 및 바닥 청소 상태 등을 상시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체 시내버스 1584대의 30% 이상을 매년 샘플링 조사해 그 결과를 버스업체 재정지원 평가에 반영, 업체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차내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 5,238대에 공기청정 필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보건환경연구소 등과도 협업해 주기적으로 차내 공기질 측정, 관리를 병행한다. 2022년까지 71억 3,600만 원을 투입, 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한다. 끝으로 안전성 증진 차원에서 운수 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과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 종사자 휴게 시간 보장 내역을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정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버스 서비스 안전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안전벨트 전수, 점검 교체,
G버스, TV 고장신고센터, 운영, 공항버스 대상, 유아용 카시트 설치 등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대책회에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도민들에게 경기도 버스가 복지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뉴스. 개발지 항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에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지 항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 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지 항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처음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법 행위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조명지 품도 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임차한 후 각각 CC 작업장과 가구 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 밖에 양주시에 거주하는 E씨는 분재 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 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 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FC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 기구 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지 항구역 내 불법 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지 항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개발지 항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재명 지사께서 계곡, 하천 내 불법 행위와 함께 개발지 항구역 내에서의 위법 행위도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라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를 특정 단체에 제공한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5일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 공정경기 2580에 제보된 공익제보 조사 결과 양평군 공무원 A씨가 2019년 3월 2회에 걸쳐 청각장애인 47명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B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B단체는 양평을의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무상 지원하겠다면서 병원 진료를 위한 여행자 보험 가입에 사용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청각장애인의 명단과 주민번호 등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좋은 취지로 행하는 봉사활동으로 판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 특정 지역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내 우편물이 온 것 등을 수상하게 여긴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 공정경기 2580에 제보를 했고 조사 결과 양평군 공무원의 개인정보 노출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 제보 사안에 대하여 11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안건으로 상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 공정경기 2580일 개설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보조금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 한라인이 출범하고 현재까지 57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경기도 내 각종 불법 행위 근절과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 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의 재산 상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 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다음 뉴스. 장애, 비장애 생활체육동 호인이 함께 어울려 하나 되는 축제인 2019년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가 5일 막을 올렸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가 공동 주최, 주관하며 특히 전국 최초로 장애, 비장애 생활체육동 모임 1,600여 명이 함께한다. 경기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등 3개 종목이며 게이트볼은 수원 여기선 전천후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은 수원 만석공원 배드민턴장, 탁구는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6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개회식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위 부지사, 도내 25개 시군장애, 비장애, 생활체육동호인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위 부지사는 대회사에서 경기도민이라는 공동체 아래 차별 없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석이 될 대회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해양수산부의 2020년 귀여학교 개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기도가 총 15억 원을 들여 귀여학교 건립 공사에 들어간다. 사일도에 따르면 경기도 귀여학교는 안산시 선감동 일대도 유지 496.5제곱미터 규모의 교육장 2실, 기숙사 10실로 건축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운영은 2021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귀여학교 운영은 4주 과정으로 연 4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1회당 20에서 25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해면 내 수면 양식, 어선학 교육뿐만 아니라 최근 귀여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양수산 레저 분야, 선박엔진, 선체수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할 예정이며 도내 업촌계, 양식장, 관련 업체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교육 과정의 70%를 현장 실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귀여학교는 도시민 귀여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귀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및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는 국비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해수부 지침에 의해 귀여학교 건립 등 귀여 귀촌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귀여한 청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청년 어업인과 귀여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도는 수도권 동지역이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도 규제 완화를 수용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어 지난 2일 공모사업인 귀여학교에 경기도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국비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귀여에 대한 수요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체류형 귀여학교가 가장 필요한 곳이다. 경기도 귀여학교를 통해 귀여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 병영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어촌 지역의 문제점인 인구 감소, 고령화, 어업 소득 둔화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